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일어난 수은 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박양우 전 광주 비엔날레 대표가 신임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고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광주시가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성을 높였다는 말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명회에는 한양과 중흥, 서진, 금호 등 20여 개 업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바뀐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상가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전문 운영사를 두면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땅값을 더 많이 제시한 업자에게 훨씬 유리했던 평가 조건을 바꿔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땅값으로 쓸 돈을 시설에 더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구미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공시지가보다 토지 비용이 훨씬 높을 거라는 불만이 나왔고 땅을 사서 시설을 짓고 30년간 운영한 뒤 광주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조건에선 여전히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는 폐지세를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쉽게 들어올 회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검토는 하겠지만. 업체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사업성 검토 뒤 일부가 사업 계획서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예전에 1, 2차 공모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14년 동안 딜레마로 남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엔 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의회에서 열린 현안 설명회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각각 100억 원씩 모두 2천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나주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00억 원 규모인 8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한전공대 클러스터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재정 부담 규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동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신 대표이사의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능력 등이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용섭 시장에게 임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복지공간 플러스도 입장문을 내고 시장과 시의회가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고 참여자치 21도 민선 7기 공공기관장들이 측근과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꽃샘추위도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대체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날이 따뜻해지는 데다가 하늘도 청명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광양의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서해안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년 전 광주 하남산단 남영정구에서 집단 수은 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은에 중독된 노동자 12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회사 관계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은 중독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연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광등을 만드는 업체인 남영전구 광주 공장에서 일어난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 철거 과정에 투입된 인부들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맹독성 수은에 직접 노출돼 구토와 발진, 경련과 간 손상 등의 중독 증세를 보인 겁니다. 회사는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자들의 소변과 혈액에서는 기준치의 46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수은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수은 가지고 장난도 치고 온몸이 다 껍질을 한 바퀴 벗겼다니까요. 온몸이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워낙 희귀한 후진국형 사고다 보니 치료약 구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은 전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이 없습니다. 수입을 내야 된다. 몸은 그냥 만성 피로, 손도 좀 저리고 등도 좀 아프고 또 항상 불면증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된 수은 중독 사고. 광주시와 환경부는 합동 대책기구를 꾸려 대처에 나섰고 회사 측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사과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산재 승인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12명이 인정을 받았고 회사 관계자들 3명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하고 일치된다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일자로 해서 4분이 승인되셨고요. 순조롭게 해결되는 듯 보이던 수은 중독 사태는 하지만 그 뒤로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한때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남영전구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 입은 정도,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거 고려해서 법률을 자문해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사회적인 합의 금액이 너무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산재 피해자 가운데 6명은 지난 201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1심 재판의 결과는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생활고는 물론이고 소송 과정에서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에 나선 남영전구 수은 중독 피해자들. 사건이 있은 지 4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진행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던 급여마저 끊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달 드는 약값이 걱정인 한 피해자는 지원이 중단되면서 생활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런 것도 지금 안 되니까 약을 제가 치는 것이 보통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약값도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안 먹으면 거의 생활을 못하니까. 다른 피해자는 약값을 벌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 자신이 수은 중독 피해자임이 알려져 잘릴까 봐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습니다. 데이터식으로 기사분들 빵꾸나면 이렇게 하고 정말 고통을 참아가면서 했거든요. 약 먹어가면서 팔, 다리를 주물러가면서 누구한테 말도 잘릴까 봐 말하면 잘릴까 봐 정말 두려워서 긴장하면서. 최근 피해자들에게는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정신적 고통도 겹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찍힌 사진이 남영전구 측의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겁니다. 한 피해자는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과 만난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혀 제출되자 가족까지도 뒷조사를 당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워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한번 나가면 이렇게 막 두리번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남영전구 측이 피해자의 사진을 증거 자료로 낸 것은 피해자들이 입은 재해가 손해배상이 필요한 정도인지 재검사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련과 같은 수은 중독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찍기 위해 남영전구 측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엿본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살고 계신데 피해 회복도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체증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한편 남영전구는 증거사진 제출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하자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정중히 거절한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남영전구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고 회사와 국가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 동구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현재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수거 차량을 2대에서 석 대로 늘리고 선별 처리 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 등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박양우 전 광주 비엔날레 대표가 신임 문화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광주와의 인연이 남다른 장관이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 문화계의 기대가 큽니다. 이 소식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문화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의 큰 틀이 그 당시에 그려졌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사업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7가지 주요 요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비엔날레 대표를 지내면서도 아시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를 볼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광주는 미술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의 문화와 각별한 인연을 지닌 박 장관의 입각에 지역 문화계가 거는 기대는 큽니다. 개관 이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수장을 임명하고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정비해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장관이만큼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지부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시급합니다. 광주 문화계의 수건인 국립미술관 광주문화 유치에 박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조형물이 청와대에 세워졌습니다. 광주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막을 100일 앞둔 어제 청와대 사랑채에서 광주시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리와 다리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축사에서 이 대회가 광주만의 대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영대회라며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어제 한국전력 배구단 전용 체육관을 찾아 선수단과 면담을 갖고 연고지 이전을 호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수단에게 한전 본사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광주 시민들이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를 광주로 이전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달하고 배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선수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기력 저하와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 등 현실적인 우려를 전했고 광주시는 운영 지원 기획단을 꾸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긴 시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남도미술 뿌리와 또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전인데요. 네, 광주 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남도미술 뿌리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도미술 하면요, 광주 전남 출신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남도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네. 금강 이남이었지만요. 네. 지금은 광주 전남 지역을 말합니다. 네, 남도는 실제적으로 한국 미술사에서 업적을 남긴 예술인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네. 네, 남종화나 동국진체, 구상 모더니즘 등 다양한 예술 형식과 담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서예 채색화, 추상미술, 민중미술, 최근에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네. 광주 시립미술관 오병희 학예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남도 미술은 생명과 정신을 담은 그림이다. 네, 빛을 통해서 생명감을 나타내고 뭐 옳은 정신, 맑은 정신을 그림에 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네. 자료 화면으로 몇몇 작품들이 보였는데 네. 그럼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는 건가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52점이 광주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15점에 더해져서 전시가 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런데 남도라는 지역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출신의 작가의 작품이지만요. 네. 정작 이 지역에서는 그 작품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을 만나는 기회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혹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네,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서체가 동국진체입니다. 네. 동국진체를 계승해서 한국 서예를 완성한 손재영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만기 작품, 푸른 그림이죠. 네. 산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인상주의 학풍이 잘 나타난 오지호의 남양집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요. 이렇게 로비에 남도 예술가 사진 아카이브 전시가 있습니다. 뭐 예술가의 모습, 전시의 현장, 함께 찍은 어떤 단체 사진 등이 있어서 예술가의 발자취를 훨씬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작품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2층에서 만화가 전시된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걸까요? 네, 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시입니다. 사실 민주인권 평화라고 하면은 다소 무겁고 어둡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전시입니다.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그다음에 인권 문제를 만화, 뭐 웹툰 방식, 그다음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작가의 어느 작품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박기정의 만화입니다. 폭탄화. 네,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건웅의 제시 이야기는 독립운동가 부부의 육아일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인기 웹툰 작가죠. 광풀의 26년, 뭐 최규철의 백도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현대의 비극이 이렇게 다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주제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뭐 만화로도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어린이들 가족들이 같이 많이 함께 할 것 같은데 네. 이 관람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전시를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시는 어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 보고 나면 마음이 정말 무겁고 좀 그렇죠. 약간 어둡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출구로 나서기 전에 황수관 작가의 모션 그래픽스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천천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로하고 뭐 따스한 마음이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 좀 지금 꽃샘추위가 거의 같다고 하죠. 네. 네, 한번 광주 시립미술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진짜 강한 타고 달립니다. 3루간 가르면서 조악치기 안타. 재원이 쪽을 노려봤어요. 빼옵니다. 잡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2루자 3루 통해서 홈까지 홈에 던지지 못합니다. 볼은 3루 투입. 3루에 들어갑니다. 아쉬운 수비로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키아 타이거스가 오늘도 먼저 웃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쭉쭉 뻗어갔습니다. 이원석의 역전 투런 홈런. 잘 맞췄습니다. 투리가 좋았어요. 좌측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자, 이번도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물러납니다. 좌익수
자, 워닝트랙에서 잡아냈어요. 김한곤. 3루자가 천천히 홈으로 볼은 1루 투입됩니다. 변화구 잡아내겠습니다. 페어입니다. 페어. 좌측으로 흘렀고 그 사이에 2루자 박혜민까지 벌써 홈에 들어옵니다. 6구, 자, 투스키 넘겼고요. 코스, 자, 김성 잡아서 어디로 던지지 못합니다. 3루자 안치홍이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만회. 4구째 맞췄어요. 좌중간 쪽 들어갑니다. 좌중간 쪽, 좌익수, 좌중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3루자 홈으로 4번 타자 넘깁니다. 손을 때려맞고요. 우측에 떴습니다. 자,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익수가 잡았고요. 이명기, 그리고 3루수자 김상수는 들어왔습니다. 구자욱은 3루까지. 바깥쪽 삼진, 경기 끝.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은 농협조합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고흥 두원농협은 조합장 A씨가 최근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위탁을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두원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7년 만에 자격증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11,000여 명을 모두 확인해 사망이 확인된 148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등이 다르게 확인된 186명에 대해서도 정비했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가 사망한 뒤에도 중개업 폐업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도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를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산구청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국가습지로 지정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개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고 주민들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며 국가습지 지정에 반대했습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토론회를 더 열어서 습지 지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 달 정도 다른 지역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 요즘 유행하는 여행의 모습인데요.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 귀농인을 위한 농촌형, 먼저 살아보는 청년형, 여행형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고 시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펜션 등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참가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는 새봄맞이 화전놀이 체험이 진행됩니다. 화전놀이는 3월 삼진날 들놀이를 할 때 꽃전을 해먹던 풍습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달래꽃 따기, 화전 만들기, 꽃 지짐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광주 폴리를 알리는 도슨트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도보로 장시간 해설이 가능하고 문화와 예술, 광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8일까지 서류 제출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선발되고 폴리 현장 투어, 강의, 그룹별 워크숍 등을 받게 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내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역사 강의와 공연이 함께하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 일제 국권 침탈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상황을 강연하고요. 바리톤과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공연도 마련됩니다.